Always on your side, 빅토리. 그리고 학생이 다치지 않는 입시, 빅토리. 안녕하십니까? 빅토리 입시랩 이우승 대표입니다. 아마 이 방송은 올해 8월에 다시 보는 학생들이 많지 않을까 싶은데요. 학교에서 8월이 되면 학교장 추천 전형 어디 쓸 건지 정해오라고 하얀 종이를 주실 겁니다. 근데 내가 어떤 대학에 유리한지 모른 채로 적을 수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함께 공부를 하면서 어떻게 학교장 추천 전형을 준비해야 할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학교를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합격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오늘 방송도 주관이 듬뿍 들어가 있는 방송이며 방송을 찍는 2월 8일에는 아직 모집 요강과 입시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모집 요강이 나오면 다시 방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자료가 너무 많아서 실수나 오타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꼭 모집 요강이 나오면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학교장 추천 전형 방송을 찍는 이유는 원서 접수를 할 때 알면 이미 늦어버리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선 2024학년도 학교장 추천 인원의 제한이 있는 학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명대학교 같은 경우는 10명, 서울과학기술대학교 10명, 서울시립대 10명, 성균관대 10%, 홍익대 10명, 한국외대 20명, 그리고 연세대 10명 이내입니다. 각 학교에서는 명수 혹은 퍼센트로 추천 인원을 주고 있습니다. 이 표에서 연세대를 제외한 학교들은 수능 최저가 필요하고 연세대의 경우는 재시문 기반 면접 30%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세대 교과 전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작년과 변경된 사항들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면접의 비율이 40%에서 30%로 줄게 되었습니다. 이는 재시문 면접과 다른 학교들을 위해 수능 준비를 하는 학생들이 부담을 느끼기 때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또한 추천 인원은 학교당 10명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고등학교에서 10명 모두를 연대 추천에 넣을 학교는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한 학년에 300명 이상의 학교들은 다소 아쉬울 수 있으나 작은 일반계고에서 5%나 10명을 다 채울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걸로 득실을 따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장 큰 변화라고 한다면 중복 지원인데요. 과거에는 추천형과 학종에서 하나만 골라야 했다면 이제는 추천형과 국제형, 추천형과 기회균형을 함께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더우드, 하스, ISE 같은 경우를 함께 쓸 수 있고요. 각 학과별로 기회균형, 종합전형이 있기 때문에 연대를 2장 쓸 수 있는 기회가 더 크게 주어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기회균형의 인원수가 많아졌습니다. 학과에 따라서는 2명에서 많게는 18명까지 선발을 하는데요. 인원이 적다 하더라도 극상위권 교과 전형이라는 점과 고등학교 전교 1등이라고 할지라도 1.3등급 밑으로 떨어지는 학생들도 있다 보니까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는 이번 연도 연대 추천형과 기회균형은 꼭 써보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2023학년도 점수가 어떨 것이며 2024학년도의 점수가 어떨지를 예상해 본다면 첫 번째, 2023학년도의 점수는 의치예 제외하고는 1.3등급에선 1.6등급 사이로 들어오겠죠. 이는 면접의 비중이 높았던 2023학년도 이기에 이렇게 학과마다 들쑥날쑥할 것이고요. 50% 컷과 70% 컷의 차이도 심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반면에 2024학년도의 경우 올해겠죠. 2024학년도의 경우는 2023학년도보다 편차가 좀 덜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등급이야 1.3에서 1.6등급 사이로 큰 차이는 없겠지만 면접의 비중이 축소되는 점, 중복 지원으로 인해 교과와 종합 둘 다 쓸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표면적 등급은 변함이 없으나 50% 컷과 70% 컷의 편차 축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여러분들께서 2023학년도 입결이 나오고 나서 2024학년도를 준비할 때 연세대에서 최고 편차가 심한 학과들은 2024학년도에 많은 경쟁률로 인해 입결 상승을 할 수 있으니 참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균관대도 눈여겨봐야 할 학교입니다. 학교장 추천 전형에서 나오는 교과 100%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공통 과목인 국영수, 통사, 통과 그리고 등급으로 나오는 일반 선택 과목들의 경우는 정량 평가로 한다고 즉 교과 전형처럼 평가를 합니다.
올 1등급은 80점 만점에 80점, 올 2등급은 78.4등급이 나온다는 결론이 됩니다. 근데 성균관대학교의 교과 전형을 쓰는 친구들은 보통 1등급에서 2등급 정도의 학생이 지원하지 않을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즉 내가 1.9등급이냐 2.0등급이냐 2.1등급이냐는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진로 선택 과목 및 전문 교과는 어떨까요? 교과 성적과 세특을 본다고 합니다. 학업을 얼마나 잘했는지 학업 수월성 및 충실성을 본다고 하는데 이게 20점 만점입니다. 오히려 A, B, C로 평가되는 진로 선택 과목에서 얼마나 어려웠는지, 내가 세특은 어떤 내용으로 꾸몄는지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 2023학년도 입시 결과를 예측해 본다면 학과별로도 편차가 클 것이고 학과 내에서도 50% 컷과 70% 컷의 점수 차이가 다소 발생될 것으로 보입니다. 즉 변수가 많을 거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성균관대 학교장의 경우는 그냥 내가 점수만 좋다고 합격하는 게 아니라 진로 선택 과목 ABC로 나오는 이러한 세특도 중요하다는 점을 반드시 알고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눈여겨봐야 할 학교는 한국외대입니다. 한국외대가 추천 인원을 20명을 설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일반고는 정말 가능한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학교장 추천 전형 이야기하기 전에 종합 전형도 살짝 이야기해볼까 하는데요. 면접형이 더 늘어나고 서류형인 서류 100% 전형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면접의 비중이 지금 50%로 매우 높아졌습니다. 50%나 면접의 점수를 주기 때문에 이제 진짜 생기부와 가짜 생기부를 면접으로 통해 구별하겠다라는 학교의 전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한국 외대 평균 등급 산출 방법과 환산 점수 산출 방법은 우리가 알고 있는 환산 방법과는 조금 다릅니다. 예를 들어 우리 친구가 국어가 3등급이고 영어가 3등급이고 수학이 지금 4등급을 받은 외고 학생이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학생의 원점수를 살펴보니까 국어가 92점, 영어가 92점, 수학이 88점, 사회가 87점이었습니다. 이것을 외대 등급으로 환산해 보면 국어는 90점 이상이고 92점이기 때문에 1등급으로 쳐주기 때문에 1등급입니다. 영어도 지금 92점인데 영어 같은 경우는 90점 이상을 1등급으로 치기 때문에 이것도 1등급이고요. 수학 같은 경우는 88점을 받았지만 수학 같은 경우는 80점에서 90점 미만이 이제 2등급으로 평가가 되니까 여기도 2등급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 학생의 평균 등급은 3.5등급이었지만 외대식 산출 계산 방법에 의거한다면 1.4등급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일반고 1.75등급인 학생과 3.5등급인 특목고 학생이 외대식으로 계산을 하였을 때 동일한 점수를 가져오게 됩니다. 일반고에서 20명이 추천을 받고 그 추천서를 모두 활용할 수 있을까? 라고 질문을 해준다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교과 전형이 마치 성균관대학교의 교과 전형과 비슷한 맥락이라고 생각이 들면서 특목고 학생들 혹은 그와 유사한 높은 성적의 학생을 의도적으로 받겠다는 전략이 숨겨져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은 교과 전형이지만 서류가 필요한 학교들을 모아봤습니다. 경희대학교 같은 경우는 비교과가 30%가 들어갑니다. 3학년 재직 인원의 5%가 들어가며 수능 최저가 있습니다. 즉 교과랑 종합이랑 정시 세 가지를 동시에 학습해야 하는 학교입니다. 고대 같은 경우도 서류 20%가 들어갑니다. 3학년 재적 인원수의 4%가 들어가며 자연 및 의과대 경우는 미적 기하 중에 선택을 해야 하며 탐구는 두 과목 평균입니다. 보통 탐구가 한 개 있는 학교가 많은데 고대는 최상위 대학이므로 이렇게 까다로운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건국대학교와 동국대학교입니다. 면접은 없으나 서류 평가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2등급 대학생들은 건국대, 동국대를 쓸 때 교과 전형 100% 전형은 없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반드시 종합도 준비를 해 놔야 됩니다.
이화여대 같은 경우는 교과 전형에 면접이 있습니다. 면접은 교과 평가가 아닌 서류, 생활기록부에서 질문을 내기 때문에 종합전형도 소홀히 하긴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최대 10명까지 이렇게 추천 인원을 두고 있다는 점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한 학교씩 차근차근 알아보면 경희대는 교과 전형인 교과 70%와 종합 전형의 일부로 세특과 성적을 평가하는 교과 종합평가 30%가 들어갑니다. 추천 인원은 5%이며 변경된 사항의 경우는 과거에는 이렇게 4대 요소로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으로 평가했다면 이제는 새로운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방식으로 평가를 한다는 점입니다. 수능 최저는 학과마다 다르며 자연계열의 경우는 미적, 기하 중 선택을 해야 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종합전형의 변경사항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는데요. 이 시간에 다 이야기하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 미리 찍어놓은 변화된 학생부 종합전형 학업 역량편과 진로 역량편을 함께 시청해서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교과 종합평가 30%에 해당하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제일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인성평가를 굳이 세특에 넣지 않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간단히 말하면 호기심을 바탕으로 탐구하는 역량과 전공에 필요한 과목과 성취 수준을 보자고 하는 것이니 인성에 대한 부분보다는 내가 얼마나 이 과목에 대해서 잘 했는지와 얼마나 깊게 공부했는지를 반드시 세특에서 어필하셔야 됩니다. 정리하자면 교과 평가 70%에서는 인문은 국수영사 한, 자연은 국수영과가 들어가며 진로 선택 과목은 ABC로 나오는 거 그거는 세 과목만 잘 하시면 됩니다. 등급으로 나오는 과목이 80%, ABC로 나오는 것이 20% 정도로 평가가 되니까 우리는 등급이 나오는 과목을 더 잘 해놔야겠죠. 여기까지가 교과평가 70%고요. 이제 세특과 교과 성적을 보는 교과 종합평가 30%입니다. 얼마나 잘했는지, 얼마나 깊은 지식이 있는지 세특에서 평가를 한다고 하니까 2등급대 친구들은 경희대를 가고 싶다면 100% 순수 교과는 없다라는 점을 명심하시고 세특 관리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사실을 반드시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건국대학교도 마찬가지로 100% 교과 전형 없습니다. 무조건 서류가 들어가게 되는데 경희대학교와 동일하게 2022년 공동 연구 결과 적용 여기 나와 있는 뉴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방식으로 학생을 선발합니다.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추천 인원의 제한이 없다라는 점 그리고 경희대는 교과 평가 30%를 해서 세특과 성적만 평가했다면 건국대는 자율, 진로, 동아리, 행특, 세특 등 모든 부분을 평가하는 것이 30%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자율, 진로, 동아리가 더 세특에 비해서 월등히 뛰어나다면 건국대학교가 어울릴 것이고 내가 동아리 선택도 잘못했고 진로 활동도 평범한데 세특이 너무 좋아 라고 한다면 경희대가 어울리겠죠. 건국대학교의 경우는 추후에 모집 요강이 나오고 또 구체적으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고려대 경우는 교과 80과 서류 20%로 학생을 선발합니다. 서류는 몽땅 다 보는 종합전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졸업 예정자만 가능합니다. 재수생 불가하고요. 추천 인원 4%, 수능 최저는 인문과 자연 계열이 수능 최저가 동일하게 변경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 추천과 학업 우수를 기존에는 동시에 지원이 가능했는데 이젠 학교 추천을 쓰면 학업 우수를 쓸 수가 없습니다. 고3만 지원이 가능한 학교 추천에 영향이 있기보다는 학업 우수에서 성적 하락이 다소 예상되는 바입니다. 성적이 하락된다는 건 표면상 학교 추천을 함께 쓴 일반고 학생들이 학교 추천이 아니라면 계열적 합평을 쓰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특목고 친구들이 더 많이 유입되리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강대학교입니다. 서강대학교의 큰 부분이 바뀌었는데요. 작년에 국수영사과로 평가했었던 교과가 올해 전교과로 변경이 되었고 추천 인원은 10명에서 20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학생부 교과 평가 방법인데요. 등급으로 나오는 과목 800점, ABC로 나오는 과목 100점, 출결봉사 100점 이런 식으로 1000점 만점입니다. 수능 최저의 경우는 3개가 3등급 이내면 된다는데 사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변별력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수능 최저가 대폭 완화되어 입결 소폭 상승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나오는 입시 결과를 확인해 봐야겠으나 2024학년도는 2023학년도보다 추천 인원이 많아서 경쟁률이 올라갈 거다. 전교과로 인해 불편한 학생들이 많아 경쟁률이 적어질 거다. 이런 부분들로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 사실 서울대, 연대, 고대, 성균, 중앙 등 대부분 상위권 학교들이 전교과를 반영하거나 평가하기 때문에 전교과라고 해서 경쟁률이 갑자기 급격하게 내려갈 거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 유심히 바라봐야 할 부분이 서강대학교의 환산 점수를 구하는 방식인데요. 등급을 구하는 방식을 이해하면 단위수가 높은 과목에서 높은 등급을 받으면 유리하고요. ABC로 나오는 방식은 내가 A인데 A의 비율이 적으면 높은 점수를 받습니다. 자, 예시를 한번 보면 A 학생, B 학생 동일하게 생투 점수를 A를 받았는데요. A 학생 같은 경우는 97점 받았고요. B 학생 같은 경우는 91점 받았습니다. 근데 이 학교 같은 경우는 A의 비율이 40%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환산 점수로 하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80점을 받게 됩니다. 근데 B 학생 같은 경우는 원점수는 91점이지만 A를 받았고 A의 비율이 10%밖에 되지가 않았습니다. 즉 얼마나 받기 어려운 A를 받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보이시는 점수처럼 15점 차이가 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 등급 점수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A 학생과 B 학생을 나눠서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둘 다 동일한 평균 등급 2.0 등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서강대식으로 계산을 하면 A 학생 같은 경우는 높은 단위수에서 높은 등급을 받아서 1.7등급, 환산 점수 730점을 받게 되었고요. B 학생 같은 경우는 5단위에서 3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서강대식으로 2.3등급, 환산 점수 670점을 받게 되었습니다. A를 쉽게 받은 A 학생의 총점은 80점이었고요. A를 어렵게 받은 B 학생 같은 경우는 765점을 받게 되었고 환산 점수 90점을 받게 되었습니다. 결론 누가 이겼을까요? 라고 한다면 A 학생이 받게 되었죠. 결론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높은 단위수에서 높은 등급을 받은 학생이 유리하다. 둘째, A의 성취도의 비율이 적은데 A를 받으면 환산 점수가 높게 측정된다. 셋째, 어려운 A를 받더라도 높은 단위수에서 받은 등급 점수가 더 중요하다. 넷째, 어렵게 A를 받고 높은 단위수에서 높은 등급을 받으면 같은 평균 등급이라고 할지라도 환산 점수가 매우 높게 형성된다. 입니다. 다음은 동국대학교입니다. 동국대학교장 추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잘 본 과목 10개만 반영합니다. 교과 70에서는 인문에서는 국수 영사 한, 잘 본 거 10개. 자연은 국수 영과 한, 잘 본 거 10개로 70점을 부여합니다. 졸업 예정자는 3학년 1학기, 졸업자는 3학년 2학기까지 반영합니다. 만약에 반수생 혹은 재수생 중에서 졸업자라고 한다면 3학년 2학기 과목도 잘 해놔서 준비했다면 높은 등급대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종합전형 30%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평가 내용은 학업 역량, 학습 태도, 전공 관심, 인성 등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추후에 대학교에서 변경이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모집 요강 나오고 다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과 전형 어떻게 평가하느냐 알아보겠습니다. 700점 만점에서 1등급 1개는 70점, 1등급 10개는 700점 만점이 되겠죠. 한 과목 2등급은 69.93점입니다. 이게 10과목이면 699.3등급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부분은 올 1등급과 올 2등급의 차이가 0.7점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게 1.0등급짜리 10개를 가진 친구들은 동국대를 지원하지 않겠죠. 즉 우리가 싸워야 할 학생들은 2.0등급에서 3.0등급대 사이에 있는 학생들이라는 겁니다.
올 2등급과 올 3등급의 차이도 2.8점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서류 30%에서 당락이 좌우될 것이다 라는 것이지요. 서류가 어떻게 평가되느냐에 따라서 등급이 낮더라도 극복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명심하고 우리는 종합전형을 소홀히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천 인원 제한이 없으나 학교에 반드시 알려야 하는 학교들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학생부 교과 100% 전형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추천서를 고등학교에서 입력을 하고 대학에 보내야 하기 때문에 인원 제한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고등학교에서 추천서를 보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원서 접수 전에 담임 선생님께 저 이 대학교 쓰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지원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학생이 학교장에 유리한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서울대는 교과 전형이 없죠. 직윤으로 불리고요. 보통 1.4등급 이내로 들어오는 학생들은 서용고밖에 쓸 대학이 없습니다. 때문에 서울대를 반드시 한 장을 쓸 텐데 쓸만한 친구가 쓰는 거니까 이거는 뭐 유불리가 있다 없다를 판단할 수는 없겠습니다. 연세대의 경우는 재시문이 완화되어 부담을 느끼는 일반고 학생들이 많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추후에 3학년 1학기 성적이 다 나오면 연세대 환산 점수를 대입정보 포털에 대입하시고 구해보시길 바랍니다. Z점수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편적으로 1.3등급에서 한 1.6등급대 학생들이 많이 합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내가 생기부 좀 괜찮아 라고 하시는 분들은 고려대학교 학교 추천도 괜찮습니다. 내가 교과만 잘했다면 연세대를 쓰는 게 맞겠지만 생기부도 어느 정도 준비를 했다면 고려대도 어울릴 것입니다. 서강대의 경우는 단위수가 높은 과목에서 높은 등급을 받은 학생, A를 받기 어려운 학교에서 A를 받은 학생이 유리할 것이고요. 성균관대의 경우는 1등급과 2등급의 차이가 거의 없기 때문에 진로 세특, 전문교과 세특이 매우 우수한 학생이 유리할 것입니다. 일반고 기준 1.5등급에서 한 특목고기는 한 편차가 좀 워낙 크긴 하지만 2등급 중반 정도부터는 가능하리라 봅니다. 경희대 경우는 종합평가가 아닌 교과 세특만 평가하기 때문에 자율, 동아리, 진로 등은 좀 약하지만 세특이 우수한 학생들은 유리할 것이고요. 반대로 건국대학교의 경우는 종합평가가 30%를 보기 때문에 자율, 진로, 동아리 등도 잘 준비한 학생이 어울릴 것입니다. 한국 외대의 경우는 내가 90점인데 3등급이야. 이런 학생들이라면 반드시 한국 외대에 환산 점수를 돌려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동국대의 경우는 서류 30%를 잘 준비했고 과목 간의 격차가 큰 학생들이 쓰기 좋습니다. 10과목이 등급이 높다면 도전해 볼만합니다. 자, 여기까지 함께 공부를 하고 느낀 점이 있다면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할 수 있을 듯 합니다. 1.5등급 이내 학생은 연대의 재시문 면접도 봐야 하고 서울대나 고대의 학추도 함께 쓸 텐데 당연히 재시문 면접과 학종을 피할 수 없을 겁니다. 면접과 수능 최저도 마찬가지고요. 1.5에서 2.5 이내 학생들은 서성한, 중경, 외, 건에서 대학 라인이 고정될 텐데 서강, 성균, 중앙, 경희의 수능 최저가 있고 교과 종합, 서류 평가도 있기 때문에 다 준비하셔야 됩니다. 즉 상위권 대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학교가 별로라고 생기부를 준비를 하나도 못했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학생부 종합전형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학교장 추천 전형은 교과만 준비해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2월 달에 꼭 알고 3학년이 되었을 때 반드시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1등급에서 2등급 대 친구들이었고요. 이번에는 2등급에서 3등급 대 학생들은 어떤 학교가 유리할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국민대, 세종대, 숭실대 정도를 희망하는 학생이라면 2등급 대 초중반부터 시작을 할 것입니다. 국민대학교의 경우는 국영수사, 자연은 국영수과, 진로 선택 과목은 상위 3개, 숭실대 같은 경우는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학과에 따라 반영 비율이 매우 다르므로 내가 잘 본 과목을 높게 쳐주는 학과를 선택하는 것이 좋으며 진로 선택 과목은 A만 받으시면 됩니다. 세종대학교의 경우는 특이하게 인문에서도 과학이 포함된다는 점, 그리고 진로 선택 과목은 전부 다 들어간다는 점을 파악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이 세 가지 학교를 정리해보면 내가 2등급 초반에서 중반 정도인데 어떤 학교가 유리할지 한번 파악해보면 국민대는 인문계지만 뭐 과학을 좀 못했어. 근데 진로 선택 과목이 A가 3개다. 라고 한다면 국민대가 어울릴 것이고요. 숭실대는 학과별로 반영 비율이 매우 다르므로 내가 잘 본 과목 순서대로 학교에서도 좋게 평가를 해준다면 더 잘 어울리겠죠. 세종대는 인문계지만 과학도 잘했고 진로 선택 과목도 전부 다 A라면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광운대, 명지대, 상명대, 가천대로 불리우는 광명상가 라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운대는 인문은 한국사까지 해야 되고요. 그리고 진로 선택 과목은 3가지가 들어갑니다. 광운대 경우는 수능 최저가 없어서 안전하게 등급이 높은 학생들이 바치는 대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명지대 같은 경우도 인문은 한국사를 포함하고 있고요. 성취도 전 과목을 반영합니다. 학교장 추천 전형이 20명을 올해 추천하고 있고요. 원래는 상위 4과목만 반영을 했는데 이번 연도 같은 경우는 전 과목 반영입니다. 상명대의 경우는 국수 영사과 및 등급으로 산출되는 전 과목을 인문 자연 할 것 없이 반영하고 있고요. 진로 선택 과목은 3개만 봅니다. 추천 인원 10명, 이합 7의 수능 최저가 있습니다. 가천대학교 같은 경우는 잘 본 학기 4학기만 반영하고 40%, 30%, 20%, 10%로 반영을 합니다. 진로 선택 과목은 A만 받으면 됩니다. 가천대 지역균형 같은 경우는 1단계 7배수 그리고 면접 50%가 있습니다. 면접의 경우는 생활기록부에서 질문을 하기 때문에 생활기록부도 신경 써야 함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만약에 내가 2등급 중반에서 한 3등급대 사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 아래라면 이런 대학교가 교과에 어울리겠죠. 광운대학교는 추천 제한이 없지만 수능 최저가 없는 100% 교과 전형이기 때문에 교과 입결이 매우 높음을 인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신 성적은 높으나 생활기록부 준비가 전혀 안 된 학생들이 지원하면 좋을 대학입니다. 명지대의 경우는 추천 인원이 20명으로 증가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2023학년도에는 상위 4과목만 반영을 해서 2023학년도 교과 입결이 다소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올해의 경우는 반영 교과에서 전 과목으로 평가를 하니 2023학년도보다 점수가 소폭 하향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변경사항도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 없습니다. 상명대의 경우는 광명상가 라인에서 유일한 전교과 반영 대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등급 후반 그리고 3등급 때 초중반 학생들도 붙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교과 성적이 높은 그러니까 전교과 성적이 국영수 4 혹은 국영수 과보다 높다면 당연히 상명대를 추천드립니다. 고등학교 측에서도 추천 인원을 주실 때 전교과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주시면 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가천대학교의 경우는 6배수에서 7배수로 올라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률이 정말 어마어마할 텐데요. 한 학기 망쳐도 대학 갈 수 있습니다. 5개 학기 중에서 4학기만 잘하면 되고 성적이 드라마틱하게 떨어지거나 성적이 드라마틱하게 올라간 학생들은 비율제로 평가를 하는 가천대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과 면접 50%나 되기 때문에 변수가 너무 많이 창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학교는 2등급이 아닌 정말 다양한 등급대에서 합격을 할 예정입니다. 단 생활기록부를 평가하진 않지만 면접 문제가 생활기록부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화여대 같은 면접 평가이므로 충분히 생활기록부를 꾸며 놓으셔야 될 겁니다. 여대 안 하면 좀 섭섭하겠죠. 자, 여대 특집입니다. 이화여대를 제외하면 덕성, 서울, 성신, 숙명은 진로 선택 과목이 모두 3개만 잘하면 됩니다. 덕성여대 볼까요? 모집 인원 8명 증가한 덕성여대 고교 추천 구수생까지 가능합니다. 고교 추천은 상위 3과목 교과의 전교과를 들어가고요. 즉 국영수 4과에서 상위 3과목만 반영이 된다는 겁니다. 학생부 100% 전형은 상위 3개인데 4과목만 반영이 된다는 뜻이고요. 서울여자대학교 한번 보겠습니다. 서울여대 보면 3과목 12개 반영됩니다. 2합 7이라는 수능 최저는 있지만 큰 변별력은 없으리라 판단됩니다. 서울여자대학교랑 덕성여자대학교를 보면 우리는 교과 성적이 들쑥날쑥하거나 몇 과목만이라도 잘했다면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하다라는 겁니다.
이제 고3이라면 등급이 나오는 과목이 몇 개 없을 테지만 내가 교과 전형으로 등급이 나오는 과목을 잘 생각해서 중요도를 나눈다면 교과 전형으로 승산이 있으니 반드시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동독여대도 삼수생까지 가능하며 2합7에 수능 최저를 두고 있습니다. 동독여대 교과 모집 인원은 275명이 감소했습니다. 성신여자대학교의 경우도 수능 최저를 덕성과 서울여대와 같이 2합7로 완화했습니다. 2등급 후반 친구들도 2024학년도엔 합격 가능하리라 판단됩니다. 숙대의 경우는 선발 인원이 적은 학과가 많아서 등급 환산을 내기 어려우나 보통 2등급 초반대에서 많이 선발이 됩니다. 숙대의 경우는 작년 컷보다는 인원수가 몇 명인지에 따라서 유불리가 나뉘므로 5명 이하로 선발하는 학과들은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화여자대학교입니다. 누가 뭐래도 이대는 이대죠. 교과 80, 면접 22 있는 고교 추천은 1등급 중후반 학생들이 많이 합격하는 전형이므로 면접에서는 생활기록부에 나와 있는 활동들을 묻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생활기록부도 전공에 맞춰서 준비를 어느 정도는 해주셔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1등급 중후반은 이대, 인원 변수가 있지만 2등급 대 초반은 숙대, 2등급 대 중반에서 중후반은 성신여대, 2등급 후반에서 3등급 대는 서울, 덕성, 동독 정도로 파악을 해주시고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최종 정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보이시는 교과 등급 기준으로 딱 떨어지진 않고요. 저 정도에서 준비해야 할 항목들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1.0등급에서 1.5등급 사이는 서연고를 반드시 쓸 것이기에 재수능 면접, 학종, 내신, 수능 최저 다 준비하셔야 됩니다. 1.5등급에서 2.0등급 사이는 교과라고 해도 종합이 포함된 학교들도 많고 수능 최저도 맞춰야 하는 학교도 있고 이대처럼 교과 면접이 있는 학교가 있어서 준비를 해놔야 됩니다. 경희대의 교과평가 30, 건국대의 종합평가 30, 이대 면접 20, 성균관대 진로선택 20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2.0등급에서 2.5등급 사이는 국승세 정도가 될 것이며 수능 최저는 2함 6 정도로 맞출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진로 선택 과목은 최소 3개 정도는 A가 있어야 대학 라인 짤 때 무리가 없습니다. 2.5등급에서 3등급 대학생은 4개 어울리는 대학을 찾아야 됩니다. 비율제인 가천대, 잘 본 것만 평가는 덕성과 서울여대, 전 과목을 평가하는 상명대 등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5등급에서 4등급 정도 되는 친구들은 동국대 학교 추천처럼 잘 본 게 10개만 반영하거나 한국 외대처럼 3등급이지만 90점이 넘어서 1등급으로 치는 이런 대학교를 찾으시지 않는다면 인서울은 다소 무리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대학 라인 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높게 평가하는 학교를 찾는 것입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 중심으로 오늘은 준비를 해보았고요. 입시 결과와 모집 요강이 나오면 학교별로 정리를 해서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영상 듣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빅토리 입시랩의 이우승 대표였습니다.